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사건이 어제 이제 1년 징역 1년이 나왔거든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역시 사필 규정이다. 아직도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 공수처가 모처럼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한편 좀 손준성이 그 텔레 문자로 당시에 미래통합당인가요? 김웅 후보에게 그 문자를 보냈다는 건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손준성 보냄 이게 이제 이번에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이 돼서 확인이 됐는데, 근데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이 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지를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네, 수사 대상이 아니라 김웅 의원은 이제 사실상 빠져나갔는데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같이 이렇게 수사를 했으면 두 사람이 공범이 될 수가 있죠. 보낸 게 확인이 됐고 받은 사람이 김웅 의원이고 그러면은 그러한 고발을 사주하고 고발 사주를 받아서 당시에 이제 선거 전에는 이게 고발이 안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 고발을 했었나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이 이거는 고발 사주로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1년 지금 실형 선고를 한 거잖아요. 실형 선고를 한 거예요. 법정 구속은 안 했지만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또 당시에 수정관 그 실에서 검사 그 손준성 검사 밑에 검사 두 명이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했잖아요. 사실은 그 검사들도 공범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도대체 왜 혼자서 그냥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냥 우리 그 상관들이 좀 뭔가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통합당에 그걸 보내서 거기서 고발하게 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해야지라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상식적으로 그러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면 손준성 수정관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냐? 검찰총장의 사실상 오른팔이고 수사에 있어서는 수사 측면에서는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검찰총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그리고 이 고발 사주의 그 고발장의 피해자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 사람이 피해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손준성 검사가 적어도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고발 사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위에서 시켰다, 뭐 시키지 않았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그 세 사람이 뭐 명예훼손이 되는 게 안타깝고 속상하고 뭔가 명예를 회복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명예를 회복해주고 싶다라는 자발적인 그런 아주 좋은 선의로 그렇게 고발 사주를 했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어떤 식으로라도 연관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또 마침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준성 검사하고 카톡에서 뭐 사진을 60장인가 보냈다는 게 이런 게 확인이 됐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바로 직전에. 그러면 한동훈 당시 이 검사는 손준성 고발 사주하는 그 바로 전날 보낸 카톡의 그 사진이 과연 뭐냐. 근데 이게 둘 다 그 핸드폰을 비번을 걸어가지고 수사에도 불구하고 비번을 내놓지를 않고 그래서 핸드폰을 보지를 못해요. 일반인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검사분들은 이 비번을 걸어서 난 뭐 사생활 보호해야 되니까 핸드폰 이렇게 못 가 이러면은 그게 용인되는 대한민국. 그게 용인되는 그런 사람 정치인들도 까라면 까거든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정말 거의 없죠. 그런데도 손준성과 한동훈은 그 핸드폰을 비번을 공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핸드폰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60개의 사진이 직전에 보낸 게 과연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깊숙이 수사가 되면
이 모든 그 사건의 배후나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예. 이번 공수처 수사로는 단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손준성 검사의 단독 범행, 그렇게. 배우는 밝혀지지 않고 네. 그냥 배우는 없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나중엔 결국은 특검이나 그렇죠. 뭔가 이런 게 돼요. 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반인의 관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보면 손준성 검사가 그걸 단독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그러니까 동기가 없다는 말씀을 왜 해야 되죠? 아니 나머지 세 분을 위해서 상관을 위해서 하는 동기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만약 네. 문제가 발생하면. 네. 왜냐면 이거 불법이니까. 아니 검사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고발장을 만들어서 2개나 그걸 넘겨주고 이걸로 고발하세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근데 그런 일을 자기가 정말 자발적으로 상관을 위해서 했다? 이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관실이 대검에서 검찰총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비서실장 역할처럼 하기 때문에 온갖 이제 정보들 뭐 수집해서 보고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그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은순 씨 관련한 여러 사안들이 논란이 되니까 네. 그와 관련된 정보도 다 수집해서 이 총장한테 보고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럼 수시로 만나는데 누군가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네. 확인된 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네. 수사 범위가 확대가 되었어야 했었는데 예. 사실상 이제 그런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손준성의 사실상의 단독범처럼 이번 이제 수사 결과가 나서 그러니까요. 이것도 매우 축소 왜곡된 수사 결과고 뭐 거기에 따른 판결로 보이지만 예. 그렇지만 그거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살아있는 검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검사장이죠. 대한 이 사실은 검사는 수사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불문율처럼 불문율처럼 돼 있었는데 있었죠. 네. 공수처라는 이 조직이 정말 이번에 큰일을 해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부족하지만 네. 그래도 칭찬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 진실 배후 규명 이거는 추후에 네. 또 과제로 남게 됐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공처장이 이제 이미 사퇴를 했고요. 네. 새로 공처장 지금 후보에 올라온 사람 중에 가장 유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공수처 무용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네, 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정말 그거 같이 계셨나요 네, 그때? 부끄럽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권익이 있을 때도 좀 약간. 권익위 있을 때도 그랬고 네. 원래 판사 출신인데 네. 판사에 할 때부터 네. 굉장히 좀 극우적인 그래서 어.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현직 판사가 저격을 하면서 그걸로 유명해진 분이세요. 그리고 그만두고 이제 변호사 시절에 예. 이 공수처는 괴물 기관이다. 네, 그렇게.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비판을. 했고 또 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저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굉장히 비판에 앞장섰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장으로 가면 제 사건이 지금 현재 가 공수처의 제일 있잖아요. 중요한 네, 감사원 맞아요. 네. 사건이 제일 네.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명운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예.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괴물 기관이고 공수처를 비판하던 그런 분이 공수처장으로 가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이 그 정권의 입장에서 비판 그런 입장을 항상 예. 내부에서 그렇게 그랬던 하던 사람이. 그런 분이 공수처장으로 가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편향된 그런 이 사건을 사실상 만약 덮으려는 예. 이런 뭐 수사지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예. 제가 경고하지만 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절대 맞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원의 이 사건은 공수처장으로 가더라도 절대로 수사지나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예.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즉각 직권남용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예. 라고 경고드립니다. 예. 경고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제 게 연수원 동기예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이 이게 공수처는 뭐 괴물이다, 공수처는 불필요하다 이런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보낸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공처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고 괴물이라고 그런 사람을 공처장으로 앉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과연 일을 하겠습니까? 무력화시키겠죠. 여가부 장관은 네. 여가부를 나이스하게 네. 엑시트하겠다는 분의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참. 자신의 이번에 공수처 보세요. 얼마나 네. 눈에 가시겠어요. 그러겠죠. 손준성 검사를 네. 지금 형사처벌 받게 그러니까. 지금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직을 없애고 싶겠죠. 근데 그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그러한 미션을 가진 분을 공수처장으로 보내려고 한다. 네.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맞습니다.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이 날로 추락하고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정말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진짜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 맞아요.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저는 네. 정말 진짜 그 유가족 분들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그 특별법도 상당히 축소되고 네. 처음에 원래 발의됐던 것보다 그것도 국힘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그렇죠. 총선 이후에 뭐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맞아요. 식으로 만든 아주 후퇴된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니까 이거는 공포를 해줘야죠. 그렇죠. 가족들이 진짜 이 추운 정말 눈발 날리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오체 투지를 하면서 정말 절규를 하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렇죠. 어떻게 집권 여당이라는 진짜 여당 대통령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잔인하고 비상한지 맞습니다. 그분들의 그 눈물이 진짜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지 보이지 맞아요. 않는지 진짜 이 정치라는 게 정말로 이렇게 비상하게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반드시 그렇죠. 합성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폭정을 막을 수 있어요. 적어도 이 거부권 대통령의 이 무소불위의 이 정말 국민 무시하는 이 거부권을 무력화할 정도의 그런 의석을 야권이 가져야 돼요. 확보를 정말 해야 그렇죠.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거부권 지금 9번째 법안이거든요. 노태우 씨가 그 전에 7번 했는데 그보다 2번이 더 많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어쨌든 이걸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야권 전체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가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져야만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네, 알겠습니다.